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의할 제목은 이런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 창업 서두른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 창업 서두른다입니다. 중개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침체기다, 부동산 불황기다 하면서 창업을 좀 늦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여러분들도 좋은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가을 창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창업을 서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냥 미루고만 계십니까? 오늘은 창업을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맞춰서 6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개업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창업을 서두릅니다. 중개업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력, 그 다음에 또 영업력, 그리고 설득력, 그리고 또 브리핑 능력, 이런 것들. 중개업을 하기에 적성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 시작하지만 창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창업을 미뤄야 될 이유가 없어서 창업을 서두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 중개업에 성공한 친지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중개업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죠. 중개업에서 빌딩도 갖고 있고 또 집도 몇 채씩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중개업이라는 거는 하면 돈을 버는구나 하는 생각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서둘러서도 그런 주변 친지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공 마인드로 가서 결국은 창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점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경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분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매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 1층에 부동산 있던 자리를 자기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기 점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창업 자리를 보러 다니려면은 3개월, 6개월은 다들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금이 비싸면 권리금이 싸면 월세가 비싸고, 월세가 싸면 권리금이 비싸고, 이런 식이죠. 또 권리금, 월세가 맞으면 또 지역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지역이 마음에 들면은 또 단지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개개인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3개월 내지 6개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구하러 다니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점포가 확보되어 있다. 자기가 분양을 받았다. 아니면 부모님의 건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월세가 안 들어가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월세는 안 내니까요. 공과금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중개업을 합니다. 편안하게 하는 거죠. 월세가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 점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도 하루라도 앞서서 돈을 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업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창업을 서둘러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중개업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순수한 중개업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개업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만 해갖고는 뭐 먹고는 살지만 그 이상의 돈은 안 생기니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싸게 나온 물건, 뭐 급급 매물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또 주변에 분양받을 수도 있고 그 시장조사나 상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중개도 열심히 하시지만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해서 재산 증식에 힘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개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목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실패할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나는 중개업 하는 게 목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 그만두기 몇 년 전부터 뭐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중개업 자리도 보러 다니고 어느 지역에 할 건가 어떤 아이템을 할 건가 이런 걸 다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은 그 이상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가 바로 창업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분들 역시 중개업을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중개업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의 권위에 못 이겨서 창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권유에 못 이겨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남편이 뭐 퇴직하니까 부인 보고 따라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라고 해서 부인이 차리면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직은 퇴직은 안 했지만 부인이 차리면 남편이 차리면 같이 합류하겠다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내가 너랑 동업하겠다, 뭐 자본은 내가 밀어줄 테니까 같이 하자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자발적인 창업보다는 좀 떠밀려서 하는 그런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시작은 하지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좀 빨리 닿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떠밀려서 하는 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폐업하는 숫자의 상당수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개업이 적성에 맞거나 성공한 친지들이 많거나 자기 점포가 확보되어 있거나 자산을 증식하는 경우, 또 주변에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라서 회사 그만두기에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성공 확률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권유에 떠밀려서 하시는 분들은 좀 폐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하시는 게 낫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창업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분이 만족을 해야 우리를 활용하고 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창업, 확실히 모든 것을 만족을 주는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는 더 유용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